인생 걸린 페노션 분석 좀요. 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버린다고? 또 인생이 걸렸는데 또, 진짜. 뭐. 내일 무조건 내일 양봉 나와야 되겠네요. 페노션에. 자, 1번. 인생이 걸렸다. 인생이 걸렸으면은, 뭐, 평단가가 6,750원이겠죠, 뭐. 인생 걸렸으면은 아마 6,750원에 샀는데 지금 자꾸 빠지니까 불안한 거 아닐까? 아니면 6,600원 정도 되겠다, 평단가. 느낌이 6,600원일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이거 평단가가 6,000 뭐 한 배운 대로 했으면 지금 질문도 별로 안 했을 종목. 6,430원? 그냥 요 구간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의 영상을 봤으면 항상 이 종목이 좋아하는 선을 왜요? 유튜브 부사 뭔데요? 10분 있는 체스? 항상 종목을 살 때 인생을 베팅할 종목이면 더 많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종목을 볼 때는 제일 먼저 이 종목이 어느 선을 디디면 반등이 많이 나오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여기까지만 봐도 알겠네. 자, 이렇게 볼게요. 얘는 올라갈 때 일단은 5일선도 밟고 올라가겠지만 볼린저 밴드 상단에 들어왔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 찍고 올라가고 그냥 볼벤 상단하고 크게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갔죠.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예를 들어 6,700원까지. 그러면 애초에 들어갈 때 얘 볼벤 하단까지 다시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들어가더라도 볼벤 하단에서 상단에서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어김없이 그 자리로 왔어요. 오케이. 자, 얘는 볼벤 상단부 딱 뒤지면 반등이 나오는 친구니까 이때 종가 베팅이나 신규 진입을 했어요. 역시 다시 볼벤 상단 딛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6,450원이면 여기서 산 건데, 그럼 여기서 샀을 때 내가 생각해야 될 건 그거죠. 얘가 지금 6,450원이긴 한데 과거의 움직임을 보니 다시 한 번 더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밀릴 수 있겠다. 한 6,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겠는데, 그러면 나는 손절가를 볼벤 상단 이탈하면 잘라야겠다. 혹은 지금 너무 사고 싶은데 여기까지 떨어지는 특징이 있으니 여기서부터 나눠서 이만큼 이 구간에서 나눠갖고 분할 매수를 해야겠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하면 손절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래서 결국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딱 디딘 겁니다. 그 주식 명언 중에 그런 거 있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가는 놈이 계속 잘 간다. 맞는 말이죠. 근데 내릴 타이밍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면 그 있잖아요. 멍청이처럼 이렇게 또각또각 걷고 있는 말에서 떨어지면 그냥 엉덩이가 아프고 끝나겠죠. 근데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면 그 발모가지가 부름질러집니다. 네. 네, 많이 아파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내일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만 해요. 지금 보면은 딱 121선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럼 이 자리가 무슨 자리다? 어떻게 보면 오늘 신규 진입해도 괜찮았던 자리인 거예요. 오늘 종가쯤에 손절가 잡고 신규 진입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오늘 자리예요. 대신에 내일 반등 안 나오면 이거 바로 잘라야지, 요런 생각으로.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양봉 못 보여주면 저라면은 비중을 줄일 것 같아요. 사실 뭐 어떤 종목이든 다 칼같이 손절하고, 어떤 종목이든 아니지. 그 천하의 계작주를 제외하고 보통의 종목들은 내가 고점에서 물려도 부분 손절하고 다시 잡고 부분 손절하고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평단가 조절을 조금씩 해주면 다 먹고 나올 수 있어요.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도를 해도 분할 매도, 매수를 해도 분할 매수예요. 손절할 때도 똑같아요. 한 번에 다 자를 필요 절대 없어요. 내일 양봉 못 보여주면 저라면 일부는 자를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확인해주세요.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 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손절가를 얼마로 잡냐고요? 그냥 내일 양봉 못 보여주면 저는 그냥 자를 것 같다니까요. 내일 양봉을 보여주냐 못 보여주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손절가라는 거랑 목표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게 차트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차트를 보고 여기까지 목표가 잡으세요, 여기까지 잡으세요 라고 이렇게 잡는데 보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래 요때 자, 만약에 이 시점에서 펜오션을 샀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목표가를 잡아준다 그러면 그러겠죠. 자, 일단은 241선 부근을 목표가로 잡으세요 라고 안 하고 만약에 한 4,100원? 네, 펜오션은 이때 만약에 매수를 했어요. 혹은 이때 매수를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목표가를 잡아주면 현 시점을 기준으로는 한 4,100원 정도 혹은 지금 딱 여기 241선 한 번에 못 뚫을 것 같으니까 4,120원 4,120원을 목표가로 잡으시죠 라고 제가 요때 말을 했다라고 쳐봅시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났어. 그러면 241선이 점점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241선의 위치는 4,100원이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얘가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는 목표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그 구간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제가 현 시점에서 분봉을 보고 손절가를 잡아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평선이 계속 움직일 테니까. 그래서 가격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 구간을 보죠. 이렇게 이런 61선, 121선 차트 이평선을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는 거예요. LF요? 소나타? 자, LF 이거 같은 경우도 재밌죠? 좋아요. 흥미진진해. 이제 내일이 짱 중요한 종목이에요. 그러면 사실 얘가 지금 뭐 거래량이 엄청 폭발적으로 터진 종목은 아니고 기나긴 하락의 끝에서 지금 처음으로 얘가 얼마 만에 만난 거예요? 481선. 자, 요때 2019년 4월 요날 한번 돌파 시도했습니다. 돌파 시도 몇 번 했어요. 위로 못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년이에요? 2021년 아닌가요? 지금 2년 만에 상장주 사지 마요. 신규 상장주 또 추격 매수. 갑자기 또 막 스트레스가 막 생길라 그래. 그 신규 상장주 막 상장하면 막 추격 매수 하려 그러죠. 지금 막 추격 매수 해가지고 물리면 막 방송 와갖고 이거 어떡하냐고 물어보려 그러죠. 하지 마요. 하지마. 신규 상장주 건들지 마요. 신규 상장주는 투심으로 올라가는 거고 거기야말로 그냥 돈 놓고 돈 먹기지. 그걸 뭐 가치 투자로 접근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시장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으니까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그럼 내가 손절가 지키면서 단타 칠 거면 상관없어요. 칼같이 손절가를 지킬 거면. 대신에 신규 상장주는 손절가도 2% 3% 못 잡아요. 왜냐면 위아래로 막 요동을 치기 때문에 5% 10%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손절가를 잡아도 5%에서 10% 크게 잡아야 돼요. 그럼 내가 그 손절을 감내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 못할 거고 들어가서 물린 다음에 그냥 생각 없이 계속 추매할 것 같고 존버할 것 같다 라고 하면 신규 상장주는 그냥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냥.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확인해주세요.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 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자, 어쨌든 LF 다시 보면은 LF 같은 경우도 지금 얘 481선 공략을 2년 만에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내리 빠졌어요. 자, 이렇게 계속 빠졌죠.
그리고 드디어 그 자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결전의 날이에요. 마치 이때와 같다랄까? 이때도 이때 LF 차트를 보면은 와, 이번에 이거 뚫으면 가겠는데? 심지어 거래량도 실렸어. 여기 뚫으면 간다. 라는 생각으로 용기 있게 들어갔습니다. 돌파하면 돌파를 기대하고. 근데 이때 들어가신 분들은 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가 지금 지옥일 거예요. 살아있는 게 지옥이다. 뭐 약간 그런 기분이랄까? 네, 그래서 LF 같은 경우도 지금 딱 예전 그때 그 통곡의 벽 2년 만에 다시 한 번 더 그 싸움을 하러 왔습니다. 2년 만에 그 싸움을 하러 왔기 때문에 이 자리 뚫게 되면 그때부터는 추세를 바꾸고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갭자리도 위에 있죠. 자, 그때부터는 추세를 바꿔서 이 갭자리를 향해 야금야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이 자리를 뚫고 한 17,000원, 그 17,0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죠. 17,000원 위로 안착을 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또 만나는 게 이놈이에요. 주봉 저항선을 만나야 돼. 이제 이 한 산을 넘어서면 이제 두 번째 보스가 등장을 합니다. 결국에는 얘는 17,000원, 18,000원 위로 올라가야 그때부터 매력도가 뿜뿜인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17,000원 넘어서 들어가면 18,000원 여기 강력한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내가 17,000원 안착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갔어요. 17,100원이나 뭐 17,000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올라봐야 10%라는 거는 기대 수익률이 세금 떼고 뭐하면 5%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사실 5, 6% 먹자고 들어가는 거 상관없어요. 대신에 손절가는 확실히 잡고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손절가는 확실히 잡고 들어가야지. 이번에 또 실패하면 지금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 세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그림이 나올 수 있냐면 이 위로 뚫고 올라갔어. LF가 됐어. 그래서 이렇게 안착을 한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도 18,000원에서 일단 한번 밀릴 거예요. 잘 됐을 경우 이 케이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못 뚫었어. 뚫는 척 하더니 그냥 내리 꼽았다 라고 하면, 제가 항상 주가는 급등, 급락, 급등, 급락 이렇게 나오는 경우보다 이런 종목들처럼 좀 덩어리 있는 얘들은 올라가다가 횡보하다가 올라가든가, 이게 박스권 구간이라 그랬죠. 떨어질 때도 하락하다가 횡보하다가 상승, 이런 식으로 추세를 바꾸기 전에 이때 샀던 사람들 소화시키고 이때 사서 물려있던 사람들 소화시키는 이 횡보 구간이 중간에 들어가게 돼요. 만약에 이번에도 이 481선 못 뚫으면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박스권 그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 사이 구간에서 횡보 기간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애초에 들어갈 때 그러면 14,500원 까지도 빠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돌파 실패하면 다시 한 번 더 14,500원 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되 여기서 많은 물량을 넣진 않고 박스권 뭐 요 정도 여기서 사고 이렇게 3번 나눠서 1대1 대1 이렇게 분할로 접근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혹은 이거 돌파하면 18,000원까지 순간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겠는데 라고 판단이 들면 한 번에 과비중 때려받고 못 뚫을 것 같으면 대신 손절을 하고 나와야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대충 이해 가요? 그래요?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확인해 주세요.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 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그래요? 이해 갈까요? 가겠죠? 그러니까 한 종목을 들어가는 것도 되게 접근 방식이 다양한 거예요. 내가 손절을 하기 싫어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애초부터 그냥 이거 염두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좀 들어가고 빠지면 여기서 좀 더 사고, 여기 지지선 부분에서 한 번 더 사고, 여기까지 오면 또 산다. 여기서 예를 들어 50만원 사면 여기서 50만원 사서 1배수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총 100만원 샀죠? 여기서 나는 100만원을 더 산다. 그럼 200만원 사게 되는 거겠죠. 총 들고 있는 물량이. 그리고 여기까지 만약에 빠졌다. 그럼 200 더 산다. 갖고 난 이 종목을 총 400만원어치 투자할 생각으로 지금 50만원을 들어갈란다 하는 거는
내가 손절보다는 시간이 걸려도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고, 나는 돈 묶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먹어도 한 번에 많이 사갖고 한 번에 많이 먹어야지. 뭐 찔끔찔끔 뭐 먹기 싫다. 인생 뭐 있냐? 과비중이다. 비중 30% 때려 박아 하시는 분들은 때려 박되 볼벤 상단 이탈하면 칼손절이에요. 똑같은 종목인데도 성향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말씀을 드리거나 이거 사세요, 저거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말을 할 때도 항상 두 가지를 말씀드리잖아요. 손절이 싫고 기간을 투자해도 괜찮다 싶은 분들은 이 방식대로 가고, 기회비용이나 회전율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이 방식대로 가라 라고 두 가지 안을 드리는 게, 제가 여러분의 성격을 다 모르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데 제가 임의적으로 하나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렵다. 오늘 내용 어려워. 오늘 방송 내용 어려워. 아니야, 어렵나? 아니야. 근데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어려운 날도 있고 쉬운 날도 있고 그런 거죠, 뭐. 네. 듣다 보면은 알겠죠, 뭐. 그래서 LF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단기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거를 봤을 때는 2년 만에, 지금 2년 만에 복수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좀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종목이.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다 주식에 대해서 이해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체크스탁 유치원 막 이런 느낌이야. 막 뭔가 막 잠깐 한눈 팔고 있으면 막 저기 가서 이렇게 흙 집어 먹고 있고, 막 사탕 떨어졌는데 막 그거 입에 넣고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체스 유치원. 약간 여러분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잠깐 한눈 팔고 오면 막 어디 가서 이상한 거에서 사고 치고 있어. 막 저기서 막 책상 뒤엎고 있고 막 그런다고.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확인해 주세요.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한국항공우주요? 뭔가 이거 그때 꽤나 길게 해드린 것 같은데. 한국항공우주를 제가 최근에 그 우리 유치원생이잖아요. 아 근데 진짜 그렇지 않나요? 그 잠깐 한눈 팔고 오면 어디 가서 사고 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오면 그냥 팔고 나와야 돼요라고 해도 말로는 막 네네 하고 이제 제가 한눈 팔고 오면은 사실 그때 제가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 주워 먹으면 안 돼요. 지지해요, 지지해도 막 그냥 낙주매매 한다고 그냥 막 냉큼냉큼 집어먹고 체해가지고 막 오고 그러잖아요. 탈나서 오고. 지금 뻔히 쳐다보고 있는데도 막 실시간으로 사고 치잖아요. 막 거의 뭐 그런 거지. 제일 무서워. 어디 한눈 팔고 왔는데 흙 집어 막 흙 집어 먹고 있을까봐. 그 한국항공우주를 지난번 방송이나 제가 글로 다뤘을 때는 한국항공우주 갭자리 메꾸면이라서 뭐 어차피 수익일 텐데 뭐 이게 걱정될 게 있나요? 사실 한국항공우주는 최근에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준 거지 이 종목도 결코 단기간에 급등하고 막 그런 개잡 주가가 아니에요. 얘도 진짜 인내심을 요하는 종목이에요. 얘 어딨냐, 요날 이거 메꿀 거예요. 길게 보면 이거 메꿔요. 근데 내가 길게 보려는 생각으로 들어간 게 아니다. 그냥 최근에 이렇게 위성 팡팡 쏘고 막 하니까 그래서 들어간 건데요. 그럼 AP 위성 같은 걸 사서 단타를 하셔야지. 한국항공우주는 그런 과로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느리지만 천천히 우상향할 가능성 높은 종목이에요.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인 만큼 일단 종목의 성격이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니까 내가 장기 투자 생각하고 온 거 아닌데 하시면은 그냥 분봉 보고 아니다 싶으면 잘라야죠. 아래로 10% 열긴 좀 그렇고 그냥 34,000원 이탈하면은 단기로 보신 분들은 쳐내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길게 보고 들어온 거예요 하면은 34,000원 이탈해도 안 자르고 아래 구간 32,000원이나 31,000원에서 더 사야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는 종목이에요, 한국항공우주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단타를 별로 안 근데 단타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 생각보다 종목들이 좀 빨리 움직여서 단타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당일날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지지 않는 종목을 좋아해요. 내가 이 종목에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이더라도 지고 나오는 종목하고는 싸우기가 싫어요. 근데 단타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이탈하면 칼같이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얘를 질 가능성이 높은 만약에 90%로 시간을 투자하면 90%로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단타 같은 경우는 아무리 확률이 높아도 60% 70%의 확률로 이기는 거예요. 그럼 질 확률이 시간을 투자하는 종목보다는 높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제가 단타를 안 좋아해요. 지는 싸움은 하기가 싫어요. 뭐 과징금 아니 뭐 그게 뭐 이걸 악재 해소로 봐야 되나요? 이거 벌금 낸 게 왜 해소지? LTC 눈여겨보고 있는데 전기차 언제 이슈될까요? 글쎄요. 그 날짜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술 먹고 했나요? 아니면 그제 했나? 그때 방송에서 뭐 다 말씀드렸어요. 갭자리 살아있고 뭐. 그래서 얘네들 다 잘 갔죠. 오늘 이것도 먹고 나왔었겠네. 주말에 했어요? 뭐 여튼 그럼 그때 사신 분들은 좀 달달하게 드셨겠네요. 궁금해서 사왔습니다. 네. 이 동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주봉 갭자리예요. 뭐 이걸 주봉 갭자리라고 해야 되나? 8,720원.
그치. 주봉갭짜리지. 주봉갭짜리예요. 주봉갭 두고 주봉갭짜리 칼같이 메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갭짜리도 메꾸긴 할 거예요. 메꾸긴 하는데 항상 그랬잖아요. 지금 얘가 올라가는 거는 제가 쿠팡 관련주 같은 경우는 쿠팡 상장한 날 이제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로소멸로 봐야 되니까 떨어진다고 그 전까지 매매를 끝내라 라고도 분명히 예전부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점에서 잡고 그냥 마냥 있었던 거면 문제가 있는 거고 자 이제 갭자리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제 들어가야겠다. 심지어 여기 아래 갭자리 메꿨네. 이거 메꿨어 이거. 그럼 메꿨으니까 여기서 반등 나오면 요만큼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동방을 들어갔다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항상 주가는 무조건 올라간다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빠졌을 때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지 생각해야죠. 빠지면 60일선 한번 딛고 반등 나오겠는데 그러면 이 크기를 봐봐요. 요만큼 먹자고 요만큼의 손실을 내가 감내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시장이 좋고 이제 우리나라 저번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끝나고 아무거나 사도 어지간하면 올라가는 시장에서 굳이 요만큼 먹자고 요만큼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죠. 산다라고 하면 만약에 얘가 갭 메꾸면 내 종목 아닌 거고 만약에 얘가 60일선 만나면 그때는 갭자리 노려가지고 한번 사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넘기는 게 맞아요. 동방 같은 경우는 지금 60일선 열심히 와 가고 있네요. 그러면 60일선 오면 이제 이 정도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여자리 안 딛고 여기까지 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평 갈 수도 있으니까 이 자리부터 아래까지 분할 접근한 다음에 60일선 이탈하면 손절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왜냐면 아래 갭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하나 노리자고 까딱 잘못하면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는 이 종목을 마냥 홀딩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최대한 60일선 부근에서 잡고 60일선 이탈하면 손절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면 쳐다보지 마세요. 굳이.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들 많은데 그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해가지고 올라가면은 뭐 동방 이 회사 가치가 올라가나요? 그냥 말 그대로 쿠팡의 옆에 이렇게 콩고물 안 떨어지나 하는 그런 종목인데 굳이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신규 진입각 같은 건 안 잡아드려요. 그러니까 뭐 그쵸. 5만 분 잡을 뻔했네. 맞아요. 그러니까 박빈님 60일선까지만 보고 손절하려고요. 이런 거 하는 거 좋아요. 이런 거 어차피 한 주 산 거면 사실 60일선 이탈해봐야 손실 한 1,500원? 메로나 2개 안 먹으면 되는 돈? 초코송이랑 메로나 안 먹으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진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으면 이런 거 그냥 한 주만 사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고 내가 일단은 이 종목에 한 2만 원어치만 투자를 해보자. 일단 한 주 사고 여기서 한 주 더 사서 그럼 막 그래봐야 13,000원 산 거잖아요. 투자금. 먹어봐야 얼마 못 먹겠죠. 근데 잃어도 사실 그냥 몇백 원 아니면 몇천 원 정도니까 나름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놀기엔 좋습니다. 좀 주식을 좀 차트를 보는 눈을 키우거나 구간 대응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하시면 그냥 눈으로 보고 아 그렇구나 끄덕끄덕하고 이게 다 지나간 차트들 보면서 아 얘가 이때 알고 보니까 요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결과값을 보고 이렇게 결과값을 본 다음에 아 그래 이렇게 빠지면 추매를 했어야 됐네.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공부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아야 중요한 건데 주식은 과거에 이렇게 움직였던 거를 복귀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실력 향상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좀 빠르게 익히고 싶으신 분들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주라도 사보는 거예요. 내 돈 한 주라도 들어가면 느낌이 달라요. 그 있잖아요. 가서 막 담배 한 갑 4,500원, 커피 한 잔 5,000원 이렇게 돈 주고는 잘 사 먹으면서 뭔가 주식에서 500원만 빠져도 뭔가 막 이상해 느낌이. 500원 날린 것 같은, 막 500원밖에 손실이 아닌데도 막 계속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라도 사야 내가 계속 신경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부 종목이라던가 영상에서 구간 잡아준 종목 같은 거 설명 들었는데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런 거는 처음에는 한 주 정도만 사서 진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도 해보고 대응도 해보고 요러면 금방금방 늘어나실 거예요.
네, 못 팔고 묵혀 있다고요? 봐봐요, 태아님. 동방을 못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제가 약간 그런 거에 예민하다니까. 11시다. 그 체스 요정은 떠날 시간이 됐는데 일단 그것만 말씀드려야겠다. 주식은 여러분들이 못 팔았다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아요. 못 파는 거면 그런 거예요. 갑자기 내가 가고 있는데 핸드폰이 떨어진 거예요. 핸드폰이 완전 깨졌어. 아니지. 그래도 아침에 매도 주문 넣어놨으면 됐잖아. 그러니까 주식에서 못 팔 수가 없어. 못 팔 수가. 안 파는 것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못이라는 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팔지 못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실수한 걸 인정 안 한다라는 거죠. 본인이 안 판 건 본인이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부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그럼 매도 주문 넣어놨으면 됐잖아요. 왜 안 넣어놨어요? 매도 주문 넣어놓고 손절가도 자동 감시 기능 있잖아요. HTS나 MTS에. 알아서 얼마나 편하냐면요. 이 가격대면 알아서 손절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손절하는 것도 내가 못하겠으면 그 기기한테 맡기시면 돼요. 걔가 알아서 딱 얼마 이탈하면 자동으로 딱 손절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그걸 내가 까먹고 안 했다. 혹은 몰라서 안 했다. 이것도 뭐 그냥 본인이 안 한 거지.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고점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동방은 61선 부근에서부터 추매해서 여기 아래로 평단가 낮추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그냥 뭐 기다려야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서 다른 종목 수익 볼 때마다 동방을 하나하나 쳐내야 돼요. 사실 저도 오늘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 체스 몰빵 계좌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몰빵 계좌에다가 어떤 종목을 사놨었는데 오늘 그 종목이 급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몰빵 계좌에 그 종목을 사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어가지고 제 가격을 못 받고 팔았어요. 그 예전에 그분 기억하시죠? 와가지고 막 이거 살려달라고 했던 거. 그래서 제가 이거 42,000원 진짜 그날 최저점이었어. 신세계건설 여기서 물타라고 했는데 과연 그분은 시킨 대로 했을까? 얘 시간에 상한가더라고요. 그러면은 내일 이제 갭 뜨겠지. 그럼 시킨 대로 했으면 그분이 여기 꼭대기에서 샀으니까 시킨 대로 했으면 여기서 추매했으면 평단가는 한 요 정도 수준으로 낮아졌을 거고 오늘 아마 본전 왔을 거고 내일 갭 떴으면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였을 텐데 과연 그분은 시킨 대로 했을까?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여러분들한테 신규 진입해도 상관없다라고 했었잖아요. 신세계건설은. 그래서 그거 그때 신세계건설 들어가신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뭐 다 팔고 나오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추매 구간이나 막 이렇게 물린 거를 잡아줘도 그럼 딱 그런다? 제가 이제 물어보겠지. 그때 추매했어요? 이러면은 아 그때 추매 못했습니다. 그때 추매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셨어요? 제가 바빠서 못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